젠틀두 멘토님과 상담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늘 연락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목소리의 위로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단호하게 또 종목 전략 주시겠죠? 첫 번째 상담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김종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식한 지 6개월 되셨는데 바이오만 사면 맨날 떨어져서 바이오 안 쳐다봤다고. 근데 엄마가 하도 사라고 해서 샀습니다. 10% 39만 8,500원이시라고 하는데요. 녹십자가 붙어있는 이 종목들 가지고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엄마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30만 원 밑으로 추가적으로 30만 원 밑에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관점이 아니고 지금은 보류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다라면은 위쪽으로 한번 시세,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없는 시세입니다. 지금 기존에 강한 힘을 썼던 이 자리에 돈의 맥점이 있을 텐데 이 자리 지지대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지지대가 나온 걸 깼기 때문에 이 자리 예측성 어렵다. 그럼 하단 자리 지지대로 가야 되는데 그 가격대는 30만 원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매수 유보 의견 드리고요. 향후에 한 30만 원 아래쪽인 좀 많이 빠진다면 한 25만 원대 이 가격 오면은 다시 굿바이 신청하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께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전략 잘 참고하시고요.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유튜브 채팅창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스카이님이 보내주셨어요. 후성. 굉장히 자주 올려주셨었는데 이제 상담 도와드리네요. 1,700원에 10%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후성도 최근의 흐름이 영 별로예요. 네, 일단은 이 소재 국산화 이후에 후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너무 커졌던 게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은 반등의 여지를 좀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단발성의 흐름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떨어졌던 구간까지 한번 시세는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세가 너무 짧아요. 매수 가능 의견 드리지만 라인을 좀 끌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손절할 기업도 아니긴 합니다만 화학 쪽은 제가 역시 뭐 불화수소에 대한 모멘텀이나 그 소재에 대한 국산화 한번 다시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수 가능 의견 드리는데 종가상 보셔도 되고요. 며칠 좀 지켜보셔도 됩니다. 가격대 박스권을 드릴 테니까 하단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현재가 아래쪽 10,000원짜리 부분하고 아래쪽으로 가격을 한 9,200원대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8% 간격인데 나눠 사면 그만큼 단가도 잘 맞춰지니까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상승 여력은 최근에 이제 미끄러졌던 구간인데 한 10% 정도의 상승 탄력이 있어 보이네요. 위쪽으로 수익이 한 10% 정도 나면은 짧게 단기성으로 이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능 답변입니다. 스카이님 기억해 주시고요. 후성 가격 라인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언급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에코캡입니다. 베네치아님이 접수 주셨어요. 유튜브 통해서 4,600원 10%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에코캡, 이 차트 보면 조금 개인 투자자들 대응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싸게 사면 괜찮습니다. 에코캡 실적은 안 나오지만 신용도 조금 많이 늘었네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이죠. 근데 올릴 때 힘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크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역시 자동차 쪽,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역시 지금 자리는 유보 자리입니다. 근데 향후에 싸게 사면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동차 쉽게 버릴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하단으로 보는 게 맞죠. 항상 이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올랐다가 조정 기간 때 가격을 아래로 잡고 내립니다. 아래로. 그러면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 초기 때 보니까 내려오니까 그 자리에 와서 또 반등 주고 또 초기 때 올라갔던 초기짜리 반등 주고 또 결국은 한 번 더 올랐지만 결국 또 흘러내면서 또 초기 때 자리에서 반등을 줍니다. 그러면서 약간씩 움직이고 있으니까 초기 때 구간으로 이 구간 지금 거의 구간인데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죠. 이런 데서 짧게 시세밖에 못 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역시 앵커님이 얘기하신데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재 자리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보 답변입니다. 다음 종목은 환인제약입니다. 문자로 들어왔어요. 19,000원대 사셨네요. 19,550원에 매수 10% 비중이신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수익이셨을 건데 이번 주는 손실입니다. 수급적으로 조금 부담이 느껴지는 종목이에요. 네, 일단 거래가 드문드문 나오지만 힘 있는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환인제약은 약간 스몰캡 같은 종목이 스몰캡이라기보다 그 추세로 그냥 올라가는 너도 사라 나도 좀 사줄래? 이러면서 그냥
좀 사라 하면서 소문내서 조금씩 올라가던 그런 힘이 있을 정도지 시장에 막 잔뜩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대응하기가 지루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시면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매수가 부근으로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이런 종목보다는 좀 다른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가보죠. 호텔신라입니다. 일단 유튜브 통해서 접수가 들어왔는데요. 33,400원의 매수가? 아마 아니실 것 같아요. 3개월 전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이 가격대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10% 비중 가격 라인을 유튜브에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서 참고해서 들으시길 바랄게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한번 멘토님 상담 도와주세요. 네, 일단 8만 원대인 것 같고요. 3개월 전이면 8만 원대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호텔신라는 일단 유보 의견부터 드리고요. 아직까지 제가 호텔신라를 사겠다라고 관점 본다라면 오히려 아직까지도 신세계 지금 운봉으로 빠지고 있는데 신세계를 눌림 때 사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호텔신라는 유보 의견. 호텔은 관광이 필요합니다. 신세계는 유통이잖아요. 소비만 일어나면 되고 호텔은 관광이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녀야 되겠죠. 하늘길이 열려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좀 텀을 두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돼서 호텔신라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고 현재 가격대에서 이 추세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쪽에서 각을 크고 있지는 않지만 하단으로 약간 쳐져 있지만 위쪽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올라오면은 상단 쪽 코로나 때 무너지기 시작했던 가격대인 9만 원 정도 안 되는 가격대에서 정리하시고 나중에 큰 흐름을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넘어가야 내년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호텔신라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올려주셨네요. 매수가가 83,400원대 맞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전략 취해 주시고요. 톱택 들어왔어요. 오늘 두 분이 톱택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접수 주신 번호로 일단 저희가 매수가를 책정하면 13,700원에 30%. 탈출하고 싶어요라고 경민님께서 연락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반등 주면 탈출하면 되겠네요. 위로 올라오면 파시고요. 이 톱택은 저는 별로 기대가 안 갑니다. 톱택이 올랐던 거는 코로나 때 이후로 올랐는데 코로나 관련성으로 해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적인 문제가 아니었죠. 그 외적으로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좋아진 거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나중에 멀리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기술적 반등으로 한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산업적으로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돼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은 이쪽으로 올라오면 한 15,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문자로 들어왔어요. KCT 8,000원에 사셨어요. 20%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연락이 왔는데 이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왠지 그 소위 물린 분들이 많지 않을까 걱정스럽네요. 네, 일단 저는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가능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단 유보입니다.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지금은 이건 완전 기술로 봐야 돼요. 기술적 반등으로 아주 짧은 시세가 한 10% 시세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있다라면 지금 이 자리대에서 이날 도지봉이 있는 요날 기준으로 보신다라면 이날 중심을 잡고 이 영역대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주가가 좀 덜 내려왔죠. 그래서 요 영역대 들어오면 그 기술적 반등 공략 가능하지만 굉장히 이거는 기술적으로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고요. 기업은 문제가 없지만 그 시세가 이미 만들어지고 약간 시세를 주고 내려왔던 여기에 묶여있는 물량이 많아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유보 의견 드리고 나중에 천천히 좀 시간적인 조정을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입니다. 매수 유보라는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안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멘토님의. 자, 다음 종목은 카페24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연락 주셨어요. 조계민님과 김동성님. 카페24 지금 이분의 매수 가격이요. 34,400원에 5%라고 하시는데 카페24 끌어주던 수급 다 어디 갔을까요? 네, 어디 갔을까요? 다시 돌아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내려와 있으니까 안 돌아오는 거고요. 올라갈 땐 또 돌아올 겁니다. 카페24는 조건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싸게 샀으면 좋겠어요. 위로는 사지 마시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가격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격대는
28,400원, 500원 정도 되는 28,500원 정도 조건부 얘기 드릴 테니까 일단 그 가격까지 평단가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 지금은 단기에 갑작스럽게 내려왔기 때문에 회복하더라도 올라서 이 자리에 또 저항을 받고 흐름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카페24 역시 우리가 이커머스 쪽이죠.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급등이 많이 나왔고 빠졌다라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올라가는 고점을 3개 만들었을 때 밑에서 저점을 3개 만들고 나면 다시 고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 저점 구간에 왔다라고 판단되니까 흐름 안에서 거의 다 내려왔다고 판단되네요. 그래서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올라가는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36,000원대 정도로 한번 슈팅 나올 때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36,000원대에서 반등 시 탈출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조건부 매수 가능 자리도 말씀 주셨고요. 자, 콤텍 시스템 보죠. 문자로 접수됐습니다. 1,650원에 사셨어요. 15%. 콤텍 시스템 갖고 가도 돼요? 네, 가져가셔도 됩니다. 작은 기업도 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가져가셔도 돼요. 산업적으로 이슈가 될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아이즈비전, 콤텍 시스템, 이런 기업들, 그리고 물류 유통 쪽 관련된 KLL, 이런 종목들은 가격 주기로 계속 내려오면은 작은 기업이지만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천천히 모아도 됩니다. 안 망합니다. 이런 회사들. 가격대는 조금 더 아래까지 분할 매수 보면서 1,300원대 초반, 1,330원 정도 되네요.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라면 지금 흐름이 약간 아래로 쳐져 있지만 갑작스러워 금등이 툭툭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 가격대라면 목표가를 짧게 잡아도 한 15% 정도 나오겠네요. 목표가는 1,600원, 현재가 부근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현재가 1차 매수 가격 가능하고요. 하단으로 떨어지면은 1,33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오를 때까지 잘 지켜보시고요. 혹시나 안 가면 다시 전화 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콤텍 시스템 꼭 보유자 분이시라면 연락 다시 한번 주세요. 일단 갖고 가도 된다 답변이었습니다. 자, 유튜브 통해서 ITM 반도체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연락이 왔어요. 2차전지 보호회로 기업인데 2차전지 다 핫했는데 이 종목은 왜 이랬을까요? 네, 2차 전지 보호 회로다라고는 하지만 2차 전지 자동차냐 스마트 쪽이냐 아니면 IT 쪽이냐 이런 쪽 봤을 때 약간 자동차 쪽하고는 이제 관련성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현재는 애플 향이 좀 강하죠. 애플 쪽에 IT카 쪽에 이슈가 되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이슈를 못 받고 있습니다. ITM 반도체는 시장의 개인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부터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피할 필요는 없다. 또 내려간 분할 매수죠. 지금 한 번에 사면은 당합니다. 내려오는 폭에 큰 폭을 기준을 두고 있으면은 두 번 사면은 다음 올라올 때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 역시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를 하시고 현재가 가능하다 의견 드리고 아래쪽에 분할 매수 자리는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그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마음을 열어두세요. 그 자리 내려오고 나면 이전처럼 똑같이 이렇게 다시 올라올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다시 올라올 거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 밑에 하단 쪽은 33,000원짜리 분할 매수 자리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위쪽으로 55,000원대까지 보셔도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틀두님과 이겨보죠. 당하지 말자라고 말씀 주신 만큼 저희 기운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또 내일 시간 저희 열어서 많은 분들과 상담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